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최근 중소기업청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99.9% 그리고 전체 고용의 87.5%를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나라 경제가 튼튼해진다는 그 이유가 되는 통계입니다. 자, 오늘은 이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법안을 살펴볼 텐데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대표 발의를 해주신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을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저 입법데이트에서는 처음 모시게 됐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그동안 그 보람 있게 추진하셨던 여러 가지 입법 활동 중에서 가장 이거 참 내가 잘했다 싶었던 활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러게요. 제가 이제 17대 국회의원하고 네. 한번 낙선을 하고 이제 19대 국회의원 2012년부터 네. 이제 19대 국회의원을 다시 했는데요. 네. 그동안 이제 상임위도 이제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서 그리고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네네. 그 작년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약을 예,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법안이라고 한다면 미래창조위원회에서는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네.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법 네네. 요거를 제가 발의를 했었고요. 또 하나는 공정보도를 요구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된 그 해고된 그 언론인들의 복직을 위한 네. 해직 언론인 복직 및 명예훼손, 명예회복에 관한 네네. 법을 발의했었고요. 네. 또 이제 KBS 같은 게 수신료 네. 이 문제 관련해서 KBS 수신료를 전기료랑 합산을 해갖고 네. 함께 해서 부과해서 이거를 거의 반강제적으로 징수하도록 하던 거를 네네. 이거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도록 네.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거 좀 의미가 있다고 좀 할 수 있겠고요. 특히 네. 최근에 안전행정위원회를 활동하면서는 노후하고 그 부족한 소방 장비를 국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 기본법 개정안. 그래서 네. 우리 소방대원들이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라고 그럼요. 해서 그 소방 장비는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 네. 그런 법안을 좀 마련했었고요. 지금 이제 의정부 화재도 그렇고 이 특정 소방 대상물의 네. 소방 안전 점검을 네. 3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네. 하는 법안도 제가 발의를 한 바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아울러서 그 금융사들의 고객 정보를 이제 막 유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죠. 이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는 금융사들이 개인 정보를 공유할 수 없도록 하는 네. 이런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네. 이것도 발의를 했고요. 입법도 입법이지만 입법은 아니지만 이 국내 최고 할인 유통업체인 이마트 네. 비정규직 12,000명을 네. 한꺼번에 정규직으로 이끈 것 역시 입법 못지않은 큰 저는 성과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2012년 말에 제가 이마트 내부 그 자료 13,000건 네. 이거를 입수해갖고 이걸 예. 분석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내용 중에는 이 선에 대한 미행, 감시, 네. 도청, 사찰, 또 거기다 공직자 떡값 준 거, 선물 네. 리스트까지 네. 여러 가지 자료가 망라되어 있는데 이거 고발을 해갖고 네. 부당하게 차별받고 신분이 불안정한 네. 불안해하는 우리 비정규직 이마트 사원 네. 12,000명을 작년 상반기에 모두 네.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것에 저는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 소개할 법안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입니다. 예. 이 법안을 제안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 입법 취지와 함께 듣고 싶습니다. 예, 현재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법에 따르면은 네. 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그 성과공유제 시행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네. 입찰 자격을 제한할 수도 있고 네. 또 입찰 참가자를 지명을 해서 경쟁에 붙일 수도 있고 수유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중소기업을 같이 이렇게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예. 협력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제가 돼 있는데 지방 공기업의 경우에는 현행법상에
지금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네. 이 성과공유제 시행을 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지방 공기업 역시도 이 성과공유제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도록 네. 하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한 겁니다. 그럼 말씀으로 미루면은 지방 공기업이 그동안 꽤 힘들었구나 싶은데요. 예. 내용 중에 성과 공유제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네.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네. 또 그게 뭘까 궁금해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계실 텐데 네.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이제 성과공유제라는 거는 이제 2004년에 포스코가 네. 이 생산 혁신을 위해서 도입한 데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 성과공유제라 하면은 이제 공기업인 이제 위탁기업이랑 이 수탁기업인 중소기업이 이제 공동의 협력 활동을 통해서 나타난 그 협력 활동의 성과를 네. 상호 공유하는 그러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 성장의 그 대표적인 모델을 말하는 것인데요. 아, 예. 그래서 이제 두 기업 간의 이제 협력 활동의 성과를 통해서 네. 생산성 향상도 꾀하고 네. 기술 개발도 하고 네. 그리고 품질 개선도 할 수 있는 거고 네. 뭐 공정 개선이나 이 납기 단축 이런 것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 공기업과 협력사가 공동으로 기술 개발과 연구 개발을 진행함으로써 네. 함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네.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 공기업이 중소기업을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형태가 아니라 아하. 서로에게 윈윈할 수 있는 네. 이런 방안을 제시하고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함께 힘쓰고 함께 개발하고 거기에 열매는 나누고 예. 좋은 그렇게 할수 취지의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 성과공유제 그 협력사로 이제 선정이 될 경우에 그 중소기업한테 주어지는 정부의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위탁하는 쪽, 뭐 대기업이라든가 공공기관은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얻어왔습니까? 일단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협력기업이죠.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 협력 촉진하기 위해서 자금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정부가. 예. 또 정부는 또 인력 교류를 촉진할 수 있도록 또 인건비 일부들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네. 또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또 설비 투자 등 경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증권 발행도 또 지원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아.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공공기관의 네. 경우에는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전담 지원 조직을 별도로 네. 만들어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네네. 그것도 가능하고요. 이제 대기업과 공기업의 경우에는 반대로 네. 이 공동 기술 개발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가 나올 수 아, 있고요. 그렇겠네요. 네. 생산성 혁신도 될 수 있을 거고 또 품질 개선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네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그 성과 공유제, 뭐 어떤 그 위탁, 수탁 어떤 기준이 있겠죠. 그렇게 예. 맡겨지는데 입찰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또 그 시행 범위라고 할까요? 네. 일반인이 잘 모르는 정보 있죠. 네. 일단 이제 위탁 기관이죠. 네. 위탁 기관은 이제 아까는 말씀드린 공공기관이라고 그랬는데 공기업, 네. 공공기관, 네. 또 대기업이 이제 포함되는 거고요. 공기업, 이제 대기업. 법이 네. 개정이 된다 그런다면 지방 공기업도 이제 위탁 기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아, 예. 예. 이제 수탁 기관이 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기본법 2조에 따라서 제조업은 상시 근로자 300인 이하 그리고 자본금이 80억 이하가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본금이 80억 이하. 예. 예. 그리고 이제 업종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광업과 건설업, 네. 운송업은 상시 근로자가 300억 미만은 같은 거고요. 네. 자본금이 이건 30억 원 이하 이 경우에 네네. 해당될 수 있겠고요. 네. 이 도소매업이나 서비스업은 상시 근로자 기준을 300인부터 해서 50인까지 네네. 네. 이렇게 한정을 했고요. 매출액 기준은 300억 원부터 50억 원까지 이렇게 해당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개정안 기존에도 좋은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은 뭔가 조금 부족된 부분을 손질하셨지 않습니까? 지방 공기업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셨는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간추려 주십시오. 그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제 그 지방 공기업의 경우에 이 공기업이나 준 정부 기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현행법상에 지방 공기업은 예. 네. 그래서 성과공유제 시행에서 제외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 법을 개정을 해서 네. 지방 공기업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과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죠. 이렇게 위탁할 수 있는 자격을 그렇죠. 갖는 거죠. 위탁 자격을 네. 주자는 것이죠. 네. 지방 공기업 중에서도 경쟁력 있고 상당한 당연히 그래야죠. 예. 상당한 역량을 갖고 예, 예. 있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예. 지방 공기업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과 협력해서 연구 개발도 하고 기술 협력도 할 수 있는 네. 그런 데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 네. 중견기업과 직접적으로 맞경쟁을 하면은 아. 살아남을 수 없고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중소기업을 더 살리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의 공기업 역시 네. 이런 위탁 기관으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네. 이런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은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공기업들은 얼마나 늘어날까요? 지금 성과공유제 운영 현황을 보면은요. 네네. 이제 지금 참여한 공기업 수가 네. 지금 44개인데요. 이 44개 공기업과 갖고 있는 협력업체 수가 1,095개나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중앙공기업 44개 협력업체 수가 1,095개라고 봤을 경우에 네. 지방 공기업까지 이걸 확대한다 그런다면 네네. 이 협력을 확대한다 그런다면 협력업체 수는 지금 단순 수치 비교로만 해도 네. 한 만여 개의 중소기업의 혜택을 볼 수 있을 아, 거다라고 그렇군요. 봅니다. 그러면 거의 10배 가까이. 그럼요. 중소기업들의 많은 네. 혜택과 중소기업들의 그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참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시고 갈수록 힘들다란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가뭄 끝에 단비처럼 참 반가운 그런 일이 될 것 같은데 또 기대되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중소기업들이 지금은 좀 내수 경기가 굉장히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네. 지금 어려운 상태고요. 대기업들에서 좀 일을 좀 줘야만이 중소기업들이 또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죠. 좀 대기업들은 사내유보금이라고 해서 500조 이상씩 갖고 있으면서도 맞습니다. 투자를 안 하고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뭐 납기 문제든지 공기 문제든지 여러 가지 또 단가 문제라든지 이런 네. 문제 뭐 후려치기를 하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기업들이 업종과 상관없이 문어발식으로 또 이거를 모든 업종에 그렇죠. 지금 뛰어들고 있는 해서 직접적인 경쟁을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라 그런다면 네. 중소기업들의 비율은 거의 95% 이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실제적으로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정말 근근히 버티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좀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 그리고 중소기업들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 제도적인 네.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근근히 살아남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야말로 연명하는 수준에 예. 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이 개정안이 처리됐을 때 그 해당이 되는 중소기업뿐만이 아니라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2차적으로는 막 도움이 많이 갈 것 같은데요. 이런 그 다음 효과까지도 점쳐 보셨습니까? 연관 효과까지 네. 나오겠죠. 당연히 이제 중소기업과 또 하부 뭐 네.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네. 그게 이제 스며드는 쪽으로 해서 우리 내수 경기를 또 활성화하고 네. 그리고 전반적인 사회에 돈이 돌고 네. 좀 이렇게 경제가 좀 살아날 수 있게 하는 그런 상당한 영향력 행사를 할 거라고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중소기업인들께서 많이 좀 격려해주고 응원해 주셨을 것 같은데. 예. 하여튼 좀 이 법이 네. 지금 상태로서는 이 법이 지금 1월 30일 날 지금 제가 대표 바지에 돼 있는데요. 아직 네네. 상정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네. 이 상임위에 상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처리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상정이 되면 일단 전문가들 의견이 이제 들어야 될 거고요. 네. 관련 이제 그 부처의 의견이 반영돼야 될 거고, 우리 이제 국회 내부에서 논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정부가 이 성과 공유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발전이 우리 경제 불균형 성장을 한 그리고 대기업 중심으로 돼서 건강하지 않은 그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 경제 형태라고 한다면 네. 우리 경제 큰 기업 간의 상생 발전이 큰 우리 경제의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거는 긍정적으로 검토돼서 잘 그렇군요. 처리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아마 가능한 한 빨리 처리돼서 중소기업들한테 조금이라도 네.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네. 좀 그런
좀 정책적 배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네. 의원님께서 국회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계십니다. 안전이라는 단어가 작년 올해 이렇게 유난히 크게 다가왔던 적이 있었을까 싶고 거기에 신경을 써서 그런지 전에 안 보이던 사고들도 다 더 잘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상임위의 우선 과제들은 어떤 것인지요? 그러게 그 안전 문제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문제이긴 한데 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이 성장이라는 이름 때문에 네. 이름으로 이 안전을 소홀히 했던 게 사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그 각별한 관심과 그리고 이게 마땅히 비용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못했던 거고요. 우리는 안전에 대한 투자하면은 이 소모적인 거나 이 낭비적인 비용쯤으로 과소평가해 왔고 그랬죠. 사실상 무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세월호 참사로 이어졌고 우리 저 베링에 있는 뭐 오룡호 네. 사주 산업에 했던 오룡호 맞습니다. 이제 사건도 났고요. 의정부 화재 사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캠핑장 화재 사건 그리고 의정부에 또 그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 생활주택 도시주택에서 난 그 또 참사 역시 네.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이런 거 역시 다 이거 안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과소평가하고 어떤 제대로 된 적정한 투자를 네. 안 했던 원인이 하나라고 보고요. 이런 관점에서 저희 이제 국회 안전특위에서는 이번 주부터 이제 소위를 좀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 안전 관련 법령 정비 소위 네. 그리고 재난 매뉴얼 심사 소위 네. 그리고 국가 재난 관리 시스템 점검 소위 이렇게 나눠서 본격적으로 이 소위 활동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특위 활동을 해서 안전 관련 법규가 이 부처별로 서로 제각각 아하. 이 나뉘어져 있어서 예. 이게 효과적으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거나 네네. 이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는 안전 관련 규정은 모두 손을 봐서 좀 보완 네. 정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또 사안별로 세분화되어 있는 그 5천여 개에 달하는 지금 재난 매뉴얼이 있습니다. 5천여 개요? 예, 그러니까 각 상황마다 다 그 매뉴얼을 별도로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데 네. 이렇다고 그런다면 이 매뉴얼을 우리가 실제로 사고 났을 때 적용하기도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5천 개 있는 매뉴얼을 표준 매뉴얼 한 500개 정도로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좀 만들어서 좀 사안에 따라서 운영을 달리하면 되지 5천 개를 갖고서 매뉴얼을 그걸 우리가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네. 좀 이 저 표준 재난 매뉴얼로 좀 바꾸려는 작업도 같이 좀 하려고 하고요. 이 저 국가 재난 시스템 역시도 이 컨트롤 타워가 우리는 어디가 컨트롤 타워인지가 구별이 안 되는데 네. 이 컨트롤 타워도 일원화하고 체계화시켜서 이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하도록 네. 또 해야 되겠다. 좀 네. 그렇게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지금 세월호 3사 1주기를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4월 16일인데. 네, 바로 내일 모레입니다. 예, 네. 지금 세월호 참사 이후에 지금 사고 아까 거론됐던 그런 사고들이 계속 똑같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습 불감증이죠. 네. 그 똑같은 잘못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런 상태로서 달라진 거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나마 달라진 게 딱 하나 있다면 국민안전처가 생겼다는 겁니다. 네. 근데 국민안전처도 아직까지는 자리를 못 잡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국회가 네. 형식적인 그리고 이제 임시방편적인 이런 대책이 아니라 네. 정말 안전사회를 위한 정말 대통령이 얘기하신 대로 사회를 국가를 대개조하는 네네. 정말 그런 실질적인 구조 개편을 해야 될 때다. 그런 노력을 해야 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관심 있게 추진 중이신 지역 현안이라든가 새로운 입법 계획이 있으시다면요. 일단 뭐 안전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저 강화도 캠핑장에서 난 사고는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었죠. 맞습니다. 그 예. 아버지와 아들 두 가정의 아버지와 아들이 가서 그러니까 결국 5명의 사망자를 낸 네. 저 캠핑 화재 사고 아닙니까? 예. 이거는 글자 그대로 우리가 그동안 안전 무방비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그 이용되었던 캠핑장 문화에 대한 그 경각심을 준 네, 아주 맞습니다. 이거 일깨워준 아주 원시적인 사고라고 할 수가 네,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뭐 텐트 치고 자다가 그게 1, 2분 만에 불이 나갖고 5명이 죽는 사고가 난다고 그런다면 이거는 우리가 OECD가 하는 선진국이라고 할 수가 수 없을 없죠.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원인 사고가 났는데 이 캠핑장 관련해서 그동안 이 법 체계가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대로 이제 그런 미비점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캠핑장 관련 규제와 안전한 이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 네. 시급하다고 보고 이와 관련한 법 개정 작업을 좀 서둘러 좀 할 생각이고요. 네. 지역 현안으로는 제가 현재 이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이 이제 마포구입니다. 마포, 네. 마포대교 지나면요. 네.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고향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마포는 사통팔달로 교통에 편리한 아주 살기 좋은 곳이기도 한데요. 지금 마포는 21세기 남북 통일 시대, 네. 다시 말해서 남북 교류 협력 시대를 이끌어갈 경의선 철도가 있습니다. 네. 이 경의선 철도의 출발지가 바로 마포입니다. 아하, 마포 예. 공동역입니다. 예, 예. 그래서 21세기 남북 통일 시대로 가는데 마포가 중심에 서게 하는 게 제 역할이다. 정치적인 소명이다. 네. 이렇게 좀 그 꿈을 좀 펼치려고 그러고요. 네. 마포 공동역에서 기차를 타고 개성 평양을 지나서 그리고 중국도 지나고 네. 러시아도 지나고 네. 그래서 결국 프랑스로 가는 이런 기차 여행 시대. 네. 그러니까 21세기 한반도 대륙 철도 시대 예. 이거를 열어가는 것이 제 꿈이고 그게 제 실천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또 아울러 또 말씀드리고 싶다 그런다면 이 마포대교 옆에 위치한 또 마포 유수지 주차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네. 자리에 주차장으로 쓰면서도 그 위에 거기는 역사 미간지구이긴 하지만 네. 5층, 6층은 올릴 수 있거든요. 아, 건물을. 예. 그래서 거기에다 좀 문화관광 복합 공연장을 만들어서 네. 옛날처럼 마포나루, 조선시대 아, 마포나루 예, 시대처럼 그렇죠. 한강을 바라보면서도 맛있는 음식도 먹고 공연도 볼 수 있는 이런 조선시대 마포나루 시대 이 꿈을 한번 재현해보고 싶은 게 저의 생각이고요. 또 하나 있다고 그런다면 지금 이제 경의선 철도가 지금 저 노상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지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지하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하로 되어 있는 경의선 철도 상층부 부지에 경의선 숲길공원을 아하. 이거를 만드는데 네. 이 경의선 숲길공원은 그냥 단순히 여기서 그냥 우리 동네를 가는 길이 아니고 남에서 북으로 쭉 갈 수 있는 이게 경의선 숲길공원입니다. 그러네요. 연결될 수 있는. 네. 그래서 남과 북으로 있는 친환경공원으로 조성하고 이곳에 공공도서관을 비롯한 주민 편의시설을 집중적으로 유치해서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마포 네. 그리고 교육문화 도시가 될 수 있는 마포 이렇게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아유, 하실 일이 많습니다. 자,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회 입법데이트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